실전 지방투자반 3기 울산 편을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문멘토입니다. 오늘 지난 그 충주,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우리가 이제 강의도 듣고 임장도 가고 핫하게 갔다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도 좀 파악도 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이제 직접 가서 물건도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파악도 하고 관심도 갖고 있던 지역 강의도 듣고 해서 직접 현장 가서 체크를 해보고 내 기준치를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계획한 대로 하신 분들은 괜찮게 투자를 하신 거고, 이제 샀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매수 후 임장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울산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목차도 한번 보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볼 곳은 울산인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울산이 어떻게 생긴 곳인지 기본 현황, 그리고 그 기본 현황에 맞춰서 울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파악도 해볼 예정입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울산시 기본 현황, 그 다음에 울산시 개발 현황, 그 다음에 입지 분석, 아파트 및 상권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울산 지역은 저희가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공업도시입니다. 공업도시고, 그리고 이 공업도시가 이제 언제부터 발달을 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울산에 대해서 여기 혹시 울산이 고향이신 분 있으신가요? 울산? 울산이 고향이신 분이 없으시구나. 음. 울산이 언제 광역시가 된 줄 아시는 분 있나요? 울산이 광역시가 된 때를 알고 있다. 울산광역시. 95년은 땡. 90년대 중반. 1007년.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1007년. 네, 맞습니다. 1997년. 그런데 재미난 게, 이제 제가 왜 울산광역시를 언제 됐냐고 이제 물어봤냐면,
97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광역시가 승격이 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광역시가 되질 않았습니다. 광역시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 시가 어디냐면 통합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겠다고 그렇게 막 요청을 했었는데 통합 창원시가 광역시는 되지를 못했죠. 마지막 광역시는 울산광역시고,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100만이 넘는 도시들, 이걸 특례시라고 하는데 이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죠. 수원, 그 다음에 고양, 이런 식으로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광역시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97년에 광역시가 됐는데 95년에 울산, 95년까지 초반까지만 해도 울산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95년에. 95년에 울산군이 울산시가 됐고 97년에 광역시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시의 발달이 그만큼 빠르게 이루어진 곳이 울산이란 얘기입니다. 울산이란 도시가 2년 사이에 군에서 광역시까지 되는데 시간이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울산이 왜 울산군에서 울산광역시까지 이렇게 2년 만에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장 속도가 빠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제 좋게 해서 현대 덕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뒤에 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은, 바로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일자리라고 하죠. 울산이 일자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 도시가 번성하게 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울산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항구 도시이면서 광역시 중에서도 인천 다음으로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땅이 넓다는 얘기는 개발을 해서 많은 활용 가치가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긍정적으로 보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는 울산은 유명한 게 조선소죠. 현대 정주영 회장이 이제 시작을 한 현대 조선소, 이게 우리나라에서 큰 산업 항구이면서 많은 수출에 기여하는 도시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울산은 다른 여타 도시들과 다르게 일자리가 종시됐던 이제 도시여서 발달을 했었는데, 최근 아파트 미분양과 함께 울산 조선 경기가 많이 무너졌었는데, 이게 이제 향후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울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소득 수준이 변할 것이고, 소득 수준이 변하면 아파트 구매력도 높아질 것이고,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아파트가 저가 아파트 말고 고가 아파트도 당연히 소비가 가능한 도시로 이제 변모를 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일자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나, 그리고 또 나갔던 인구들이 다시 들어오나,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빠진 지역이 어디지? 그리고 일자리가 생길 만한 곳이 어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그러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나 재건축 단지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광역시들이 서울시와 다 똑같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다 지하철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아니라 트램으로 울산시를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램이 어디로 통과할 것이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한 번 더 체크를 지역적인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내용을 이제 구 행정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울산은 4개 구와 1개 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 구와 1개 군. 이 중에서 울산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울산군이 가장 면적이 큽니다. 울산군이 면적이 많이 크고, 동구, 북구 요 라인 쪽에 이제 조선소하고 중공업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봐보시면은 남구의 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구가 가장 많고, 중구와 남구가 거주지 선호지역이죠. 여기 남구 상당히 이제 선호지역이고, 울산 전체적인 인구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중국 조선사의 덤핑 수주, 원가 경쟁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가 경쟁력이 상실을 하면서, 그리고 수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수주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조선소에 일할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15년부터 요 18년 요 구간까지 동구의 인구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빌라에 그 전월세로 살던 사람들이 모두 다 외부로 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빌라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스컴에도 여러 차례 나왔죠. 인구가 하도 많이 줄어서 공실된 다세대 다가구들이 넘쳐난다고. 그때 이제 엄청 울상이었죠. 근데 그 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동구나 북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회의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가 거꾸로 투자할 수 있는 또 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역발상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110만 정도가 지금 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에 수주가 되면서 이렇게 늘어날 것인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투자를 하고 나서 샀으니까 막연하게 오르겠지, 이거 아닙니다. 투자를 하셨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지,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년 선거 때쯤 해가지고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구별로 이제 전체 인구를 봤으니까는 이제 구별로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보면, 지금 남구의 인구 중에서 여기 신정동, 여기 옥동, 신정동에 인구가 많이 살죠. 여기가 학군지죠. 울산의 학군지. 그래서 학군지다 보니까 여기에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그런데 이 울산 전체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은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남구라고 하더라도. 동으로 따졌을 때는 신정동이 많이 살지만 구로 봤었을 때는 전체 울산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남구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죠. 전국의 어느 도시나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분가 세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분가 세대가 늘어나는 것도 한편으로는 아파트 수요를 늘리는 기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다음에 울산 동구의 이제 인구를 보면은 이쪽에 방어동, 그 다음에 전화동, 화정동, 요 구역에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전화동 일대 이쪽이 이제 조선소와 관련된 지역들이라서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요. 전화 빅3라고 하죠. 전화 빅3. 여기에 이제
아파트 3개. 요게 이제 인기가 상당히 있었던 아파트죠. 전화빅3. 그리고 이제 방어진은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방어진 횟집 이름을 방어진 횟집이라고 많이 쓰죠. 그 방어진이 여기입니다. 방어동. 요쪽이 그 울산에 있는 저기 뭐냐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진 항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동구 인구도 이제 다른 데와 다르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졌던 이유가 현대중공업 조선업 경기와 비례해서 움직인다. 여기 보이시죠? 조선업이 이제 불황을 겪으면서 많은 대량 실업자가 생기면서 거주 환경, 일자리로서 직주 거주 환경으로서의 많이 열악한 구조를 갖게 되면서 인구가 정말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동구에 이제 많은 인원수가 이제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뒤에 후반부 가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자리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었을 때 이제 고민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대수는 올랐다가 줄어드는데 최근에 이제 세대수가 좀 또 증가합니다. 세대수가 다른 데는 이렇게 쭉쭉 증가했었는데 세대수가 근데 오히려 동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죠. 왜냐면 외부로 인구가 전체적으로 심하게 감소하다 보니까는 세대수가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세대수가 줄어들었는데 세대수가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북구를 이제 한번 보면은 북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데가 매곡동입니다. 매곡동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중산동, 여기 화봉동 이렇게 이제 3개 동이 인구가 많이 살고 북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와 대비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임장은 광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가지가 작기 때문에 전체를 다 둘러봤고요. 광주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주요 포인트를 둘러봤고요. 울산은 투자의 가능성이 높은 북구와 동구를 중점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구, 중구, 그 다음에 뭐 울주군 이쪽도 이제 살짝은 보겠지만은 많은 시간을 임장에서 북구와 동구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과거 대비해서 북구 쪽에 현대자동차가 있으니까 세대수도 당연히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세대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울주군을 보면은 울주군 범서읍 여기가 인구가 가장 제일 많이 삽니다. 그리고 울주군 인구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남구, 동구 이쪽들이 인구는 빠지는데 북구, 울주군 이쪽들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을 챙겨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중구 지금 많이 사는 게 남해동, 방구동 여기 이제 많이 살고요. 인구수가 15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인구수가 중구, 남구, 그 다음에 동구 여기는 다운이 됐고 북구와 울주구는 증가됐고 그런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자리가 올라가니까 인구수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인구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요 3개 중구, 남구, 동구는 인구수가 줄어든 상황인데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진짜 드라마틱하게 아예 내려 꽂았죠. 인구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북구와 울주구는 계속 끊임없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거주지 형태를 봐야죠. 공급이 어떨까? 공급이 충분할까? 인구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충분할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투자의 기본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본 현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울산의 경제 산업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울산은 그 수출이 매출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 곳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개 도시 중 4월 울산 수출액은 경기도하고 충남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고 전국 대비 비중은 12.2%를 차지를 합니다. 울산이 그만큼 전국 경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울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조선 경기가 완전 확 꺾였는데, 이제 앞으로 조선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얘기가 또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고용에서 보면 15세 이상 인구 96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이 감소, 경제활동 인구 5천 명 감소한 경제활동 참여율은 59.3%. 다른 전국 대비해서 이제 비슷한 수준에 지금 이르르고 있는데, 이 취업자 수를 이제 보면은 1,000명 증가한 55만 3천 명, 살짝 증가는 했죠. 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얼마나, 그리고 전년 대비 얼마나 더 상승을 계속 하는지를 22년에도 투자를 해놓다 그러면은 투자하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홀딩하고 있다가 내년에 요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면은 내가 투자한 물건이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상승을 하겠죠. 여기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여기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하면, 돈이 많이 벌리면 사람들이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치.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커질 거고, 구축 아파트에 대한 돈의 순서에 맞춰서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울산 일자리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울산은 대표적인 게 조선이랑 이제 자동차 회사가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부품 회사도, 자동차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 회사들이, 많은 부품 회사들이 울산에 많이 포진해 있고요. 그래서 울산은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고 키우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울산 일자리 맵을 한번 봐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구와 동구 요 라인에 그 구인 인원수, 구직 취업 건수,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구의 사업체 수 11,000, 8,700 사업체 수가 이렇게 되고, 남구에도 31,000, 중구에도 16,000, 울주군에도 16,000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 사업체 수 동구에 8,700인데 이게 또 얼마나 이제 변동이 될지도 이제 관건인 거고요. 그리고 종사자 수도 얼마나 변동이 될지가 관건이겠죠. 여기 보시면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조선이죠. 조선.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요거 이제 조선에 이제 연결된 기반 산업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요런 부분들, 알코올 요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북구에는 아까 현대자동차 말씀드렸죠. 자동차 산업 부품 제조업, 요런 부분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울산에서도 그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취업자 수가 또 얼마나 또 늘어날지, 고용률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게 60%대를 초과해서 달성할지, 요것도 지표들을 계속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은 일자리가 상당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비도 진작이 돼야 되겠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많이 좀 올라간 상황이죠.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소득이 높아야 돼요. 소득이 높아야 되는데, 소득이 높으려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요게 이제 같이 연동이 되는 거고 선순환의 상황이 되겠죠. 수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2021년 4월 기준입니다. 최근이죠, 최근. 지금 여기 이제 봐보면은 조선 경기가 이제 변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신규 고용과염, 신규 가입 인원 요 부분, 요것도 지금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울산을 기점으로 해서 지리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확인을 할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울산의 지리적인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체 중심에서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으면서 부산하고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한 단어로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여기는 TK라고 하죠. TK. 대구 경북 TK. 여기는 부울경이라고 하죠. 그렇죠. 부울경. 이 부울경에 이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부울경에 부동산 투자도 엮여서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통망도 그렇고. 경상북도는 TK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근데 울산은 요 경상남도 울산군이었으니까 요게 이제 같이 생활권이 여기에 이렇게 묶이는 거죠. 여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광주가 어디에 있고, 대전이 어디 있고, 세종시가 어디에 있고, 부산, 울산, 대구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속으로 찔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울산과 부산의 위치가 동과 서로 바뀌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광주는 서쪽에 있고요. 부산과 울산은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쪽 편에, 동쪽 편에 광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 편에 부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내일 당장 회사 가서 한번 물어봐 보세요. 광주하고 부산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고 짚어보라고 하면은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변동이 생기면 거짓골 못 면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인문사회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예 기본도 모르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기본을 전혀 모르는데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리에 대한 공부는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 참에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 대전과 세종, 그 다음에 청주, 충주, 요 지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천안, 요 지역들, 요즘에 투자 많이 하는 요 지역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위치 파악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요즘에 군산 투자 많이 들어가죠. 여기가 군산이고요. 요 낑겨 있는 데가 울산이고요. 아니 익산이고요. 익산. 그 옆이 전주입니다. 군산, 익산, 전주는 이렇게 일직선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목포 여기 있고요. 그리고 찌라시에서 웃겼던 일이 벌어졌죠. 여기가 벌교예요. 여기가 벌교입니다. 벌교가 아무 연고가 없는데 갑자기 벌교를 투자처라고, 이제 새로운 투자처라고 나왔죠. 여기에 있는 게 벌교입니다. 벌교. 지도만 봐도 좀 의아해스럽죠. 당연히 스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 제가 왜 경북 안동을 말씀드리냐면 여기가 경북도청입니다. 경북도청 안동이. 그래서 이제 그 중심으로 봤었을 때 벌교도 아파트는 있어요. 벌교에는 아파트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울산이 가장 가까운 이제 부산을 가고 울산에서 대구를 가는 시간이 제일 짧고 고속도로는 1시간 40분이 이제 걸리죠. 기차로는 얼마 걸리지도 않고 울산과 광주 여기가 이제 시간이 가장 또 많이 걸리는 지역이고 울산하고 인천 여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서울도 많이 걸리는 편인데 울산하고 서울을 오는 방법은 KTX와 항공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울산하고 대구 이게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는 또 투자적인 심리적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역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전략 중에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4차 국가철도망에서 울산도 이제 중요한 위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울산을 지금 현재는 울산 이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지역 이게 통도사 울산 서쪽에 있습니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그래서 시가지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 부분 한 40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편사항들이 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태화강은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임장을 가서 태화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고 태화강도 오염도가 조금 많이 심했었는데 이게 개선이 많이 되고 주변 정리도 많이 돼서 강 주변이 상당히 이쁘게 정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태화강이랑 또 어디를 또 비교하면 좋냐면 부산의 해운대 옆에 있는 수영강이랑 태화강은 모습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수영 현대가 인기죠. 수영 현대 이것도 재건축을 한다 어쩐다 난리가 많았던 아파트죠. 요거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수영 현대 요 태화강도 그렇게 바다로 빠집니다. 강이 헌팅 선지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쪽도 부산도 그렇고 여기 태화강도 그렇고 이쪽이 헌팅하기 좋은 데가 있죠. 부산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죠. 횟집 쫙 늘어져 있는 밀락동 그렇듯이 이쪽에 이제 태화강 이 부분이 서울에서 수서 그리고 그 위에 청량리에서 출발을 해서 수서를 거쳐서 여기 안동 그리고 신경주 태화강 그 다음에 여기 부산 해운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KTX 이용이 정말 좋겠죠. 이제 교통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철도망에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4차 철도망이 철도가 지나가는 곳들이 돈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건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충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광주 통과해서 수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충주가 이렇게 해서 청주공항 쪽으로 철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광주 쪽에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달빛 철도라고 하죠. 달빛 철도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달빛 철도 요 라인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철도망이 목포에서부터 보성호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도 광주에서 보성호로 들어오는 철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목포에서 보성호로 가는 철도 광양으로 들어가는 철도 진주로 가는 철도 거제까지 갑니다. 여기 이제 요거를 경전선 라인이라고 합니다. 경전선 라인 여기 잘 보시면은 요거 지나가는 길목이 센스가 있으면은 보일 겁니다. 이 라인 무슨 라인일까요?
남해 일주 라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목포 여기 고막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목포 옆에서 요 고막원 임성리 여기가 목포하고 광주 요 사이가 광주 도청에 있는 신도시죠. 그래서 여기 목포를 시작으로 해서 보성 이 옆이 아까 얘기했던 벌교입니다. 벌교 철도가 씁니다. 보성군 벌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천을 통과해서 광양을 통과하고 진주 여기가 벚꽃이 그 진주로 넘어가면은 벚꽃 그 벚꽃 굴인가 벚굴인가 그게 이제 유명하죠. 그 제첩 유명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색깔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요 라인으로 부산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철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운행하는 철도입니다. 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부산이 들어가고 부산이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또 부산에서 울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태화강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 목포까지 철도가 쭉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밑에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진주 군항제. 철도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우스갯소리 같았지만은 벌교를 쓸 때 진짜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 길을 예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 우리 프리미엄 임장 다니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전라도 땅을 사야 된다고. 전라도 땅을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철도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고 땅이 비쌉니다. 이쪽은 땅이 비싼데 여기는 철도망이 깔려 있지 않고 아직 싸고 싸단 얘기는 철도망을 깔기가 수월합니다. 싸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쪽에서 울산까지 연결이 되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연결이 되고 대구에서 울산까지 또 연결이 기존에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남쪽 개발이 상당히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쪽 라인들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파트만 투자하실 게 아니라 결국에는 땅이죠. 땅. 근데 땅 중에서 어디가 좋냐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런 길들을 봤었을 때는 저렴하면서 저평가 지역인 요런 지역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을 때 요쪽이 또 한번 울산이 또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노포역 여기 일광역 이게 동해 남부선이죠. 부산에서 울산으로 올라오는 철도망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울산으로 또 들어갑니다. 부산과 울산은 이렇게 전철화 되어 있는 철도들이 기존에 지금 현재도 동해 남부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도가 연결되는 거에 단순히 철도망 연결되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철도망이 연결이 돼서 대도시 어디로 연결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체크 안 해보시면 답이 없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또 이제 뒤에 가서도 상세히 하겠지만은 울산은 포인트가 어떤 거냐? 포인트가 트램입니다. 트램으로 트램 경제 효과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도권에 트램 얘기가 나온 데가 있죠. 우리 부탈님이 잘 알죠. 트램 수도권에 트램을 놓겠다는 데가 어디죠? 위례입니다. 위례. 그러면은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위례의 트램의 효과가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 트램의 효과가 정말 효과가 좋고 이용률이 높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울산에 놓이는 트램 이거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1단계가 27년 개통 계획을 갖고 있고 2단계가 28년 이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대한민국은 수도권부터 뭔가를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전철 어디 있었습니까? 전철 1호선이 광주에서 먼저 나왔나요? 무슨 뭐 부산에서 전철 1호선이 나왔나요? 아니에요. 서울에서 나왔죠. 서울역부터 청량리역 요 사이 구간 요렇게 갔죠. 거기서부터 확장이 됐죠. 1호선이. 그리고 2호선 3호선 늘어나고 수도권 전역으로 늘어났죠. 근데 부산도 어떻습니까? 부산도 자기네들 시내 돌아다니는 선 만들고 나서 부산하고 울산이랑 연결을 해버렸죠. 그런데 울산은 지하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속도가 빠르게 할 수 있는 트램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만들려고 지금 울산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해서 울산이 광역시 중에서 인천 다음으로 크다고 했죠.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교통. 이게 완벽한 지역이 투자처가 되겠죠. 이게 완벽한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일자리, 인구, 교통, 면적도 크고 요 네 가지가 잘 되어 있는 곳. 네 가지가 잘 되어 있는 곳 어딜까요? 그렇죠.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사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서울입니다. 근데 서울은 수익률이 많이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평택은 아닙니다. 빨리 평택에서 벗어나셔서 서울로 오셔야 돼요. 평택 꽝.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면서 수익률이 높아질 때, 수익률이 높아질 곳이 어디냐,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게 투자처죠. 대구는 아닙니다. 대구는 정말 아닙니다. 대구는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투자처는 아닙니다. 뭐가 없어요. 대구는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일자리도 별로 없고 교통망도 별로고 대구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들, 그런 곳들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계성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부산에도 그렇고 대구에도 그렇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울산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의 인구가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 빠져난 인구들이 어디로 가냐? 서울로 가든지 울산으로 가든지 일자리 찾아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교통 호재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당연히 서민층들은 이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노선을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태화강에서 신북 로타리 요겁니다. 이게 1호선이고요. 이게 2호선입니다. 이게 3호선이고요. 요게 마지막에 4호선입니다. 연두색이. 그랬을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요 라인들. 여기를 임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남구도 그렇고 여기 중구도 그렇고 뭐 울주군 여기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철도가 좀 덜하죠. 근데 이쪽은 이렇게 좀 철도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태화강역도 들어오죠. KTX 태화강역. 태화강역이 딱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동구청으로 가는 여기 다리도 있고, 여기도 다리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요쪽 이 두 군데가 핫하게 뜨다가 작년에 뜨다가 말았습니다. 뜨겁다가 말았어요. 울산은 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강만 보여도 설레. 여기 이제 태화강 보이시죠? 이따가 이제 지도 한번 볼 건데 태화강이랑 수영강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 두 군데 어디죠? 부탈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은 어디죠? 그래서 북구 동구 가는 겁니다.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남구는 조정지역, 남구는 많이 올랐고 조정지역이고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봐보면은 여기 중복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빼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부울경 경제이기 때문에 울산과 부산 이 철도망 서로 빠질 수가 없어요. 연결이 상당히 크죠. 포항까지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울경 경제를 같이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트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좀 약한데 울주군도 무시하면 안 된다. 요 부분. 지금 1노선 같은 경우에는 남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남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많고 살기를 선호하는 지역이 여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2단계 공사하는 곳 북구입니다. 북구. 여기 보이시죠? 북구청. 제가 구청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유동인구가 큰 곳 중에 하나죠. 구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3호선 라인 동구를 집중을 하죠. 우리가 요 일대는 확인을 해서 빅3, 전화동 빅3, 전화 빅3도 이제 좀 볼 거고, 이 옆에 시장도 있고, 그리고 학원도 좀 있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조선소도 저 멀리 보이고,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이제 볼 거고, 북구 쪽에 1억 미만도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울산 같은 경우가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부족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살기 괜찮은 도시, 그래서 거점별로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할 것인가, 이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울산 KTX역, 그 다음에 태화강역, 요 이제 거점별로, 이게 보면은 교통 거점입니다. 교통 거점. 통학 사통 사통으로 통과가 잘 되는 지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울산 재개발이 한때 좀 이슈였는데, 여기는 땅이 울주군이나 이런 데도 미개발 지역들도 많고, 여기 울주군 개발이 안 된 지역들도 많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들어간 그 지역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 재개발 이런 거보다도 여기 보면은 도시 개발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그 공법 중에서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런 거죠. 도시정비법.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개발을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구획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더 파급 효과가 크죠. 정비법보다. 도시 전체를 개발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지 구획 정리를 해서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도계법, 정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울산, 이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할 지역들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울주군, 북구, 울주군, 북구, 울주군 보이시죠? 다른 지역들은 거의 여기 남구 무거동은 지금 보시면은 울주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울주군하고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울주군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15개 지구 다 거의 다가 북구와 울주군입니다. 여기가 미개발 지역이란 얘기죠. 여기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지난주에 광주를 갔다 왔거든요. 광주에 뭐가 있었냐면은, 원래는 지금 현재 광산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광산군이었습니다. 여기 비교를 하면은 울주군이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북구가 있고, 동구가 있고, 중구가 있고, 남구가 있죠. 광주하고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북구가 있고, 이쪽에 동구가 있고, 대신에 광주는 중구가 없고 서구가 있고 여기에 남구가 있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광산구로 바뀌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봤죠? 수안지구, 신창지구. 도시 발달을 모양이 비슷합니다. 울산도 마찬가지로 울주군 개발해야 되겠죠. 울주군 개발하는데 요 수안지구, 신창지구 다 택지지구죠. 택지지구 정비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울산의 동구와 북구 집중도 한번 해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울주군도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변할지가 또 중요하죠. 택지개발 사업, 이게 다 그거죠. 도계법. 여기 자료들이 있으니까는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어디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울산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중요합니다. 국가산단은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업종 배치계획, 여기 보시면은 석유정제. 석유정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돈벌자님, 석유정제 생각나는 거 있어야 되죠. 이거 생각 안 나시면 안 돼요. 공부 진짜 안 하신 거예요. 이걸로 돈을 벌으셨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난다. 석유정제. S오일이 아니죠. S오일 꽝. 흥구석유는. 돈벌자님,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라는 항목이기 때문에. 울산, SK이노베이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울산광역시가 혁신도시 이 안에서 자체 안에서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혁신도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택지지구를 선정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도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석유공사도 들어있고 근로복지공단, 노동복지공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울산 혁신도시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울산시청이 여기 있고 북쪽으로.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서 인구 유입을 늘리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재개발 이제 재건축 여기는 독특하게 동 이름보다도 여기에 비공사, 비공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이제 볼 예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쉬기 전에 이 부분들 울산이 재개발 지역들이 어디에 좀 분포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지역들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네이버 검색해서 보시면은 여기 물건들이 생각보다 서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비싸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거 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울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이제 인근 지역의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게 싼가 안 싼가를 따지는 거지 서울 재개발보다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투자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분위기나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